무해도부 통지를 시작해서 근대무술론, 근대무해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과연 양진방 교수가 이야기하는 근대무술론이 무슨 이야기인가? 그것이 우리 오늘날의 태권도사와 여러가지 맨손무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이고 이해의 큰 패러다임입니다. 신서 군경처벽의 내용과 무편의 권편의 내용과 무비지의 본법편의 내용을 옮겨놓은 거더라. 권, 장, 지, 조, 구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쓴다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권법의 기본 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기술의 종류, 차기법, 그 다음에는 잡고 훈에서 쓰러뜨리는 법, 치고 차고 때리는 법, 그 다음에는 꺾어서 제압하는 법, 그 다음에 결국에 타이밍이나 피하는 것, 권법 총론입니다. 우리가 읽은 거잖아요. 척개광이 말하기를 권법은 실제 전투하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손발과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처음 무예를 배울 때 인문의 초합 입의 지문 처음 배울 때 무예의 문이다. 첫 단계다. 배워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모원이는 활법 이야기하잖아. 기본. 그러니까 점획을 알아야 좀 더 한문을 배울 때 점획이라는 제일 기초를 알아야 팔법, 영자 팔법, 글 쓰는 서예 법을 알 수 있는 거고, 또 안장에 앉을 줄 알아야지. 안장에 앉을 줄 알아. 안장에 앉을 줄 알아야 그 다음에는 말을 달리는 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을 해야 그 다음 기술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권도 마찬가지다. 권법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총론, 무술에 대한 체에 대한 이야기 총론 나오고, 세론. 그 다음에는 권파. 조금 달라요. 많이 한 80% 이상 겹치면서도 한 20%는 기호신서에 없는 권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 이름, 그 다음에 장권, 단타, 영무, 요령,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게 발차기 수련법이 나와. 그래서 허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허학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배운다는 거야. 발차기를 허학한다 무슨 뜻이겠어요? 허공에 차는 거예요. 허공에 차고, 그 다음에는 표적에 차고, 그 다음에는 장애물을 두고 차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연습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무편하고 그 권경과 이 권을 같이 합쳐서 보면 임진왜란 그 직후에 중국 무술의 대략적인 모습을 좀 더듬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성립이 돼요. 무술 연습을 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느냐? 동작의 정확성부터 그 다음에 다 여러 가지 동작을 익혀야 돼요. 그 다음에 숙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속도가 중요해요. 요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 글자 구사하다 할 때 사자에 오자로 보고 이게 속도라는 개념이라는 학설을 저는 따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날카로움, 투지, 헌랑 같은 뜻이에요. 우리의 품새에서 이 새는 너무 작은 부분으로 쪼개져 있어. 막았으면 지르고 질렀으면 피하고 뭐 이런 게 한 세트로 되어 있어. 그게 하나의 기술인데, 그게 사실은 무해도부 통지와 기호신서에 나오는 새 하나의 단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작을 극단적으로 잘라놨어. 막기, 지르기, 돌기 다 하나를 잘라놨어. 법법에는 새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새는 변화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정확한 동작을 가리키는데, 이거는 실제 싸울 때 결국 변화를 위해서 정확한 폼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정확한 폼을 지키라고 가리키는 거 아니다 이거죠. 실제 들어가면 동작은 다 변한다. 그렇지만 변하는 과정에 새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기본에 너무 벗어나서 엉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제대로 배운 사람은 자유롭게 변하더라도 중심과 동작과 형태가 제대로 살아있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내가 계속 품새라고 쓰는 세론 때문에 그래요.
품새에서 이 새가 갖는 그 의미가 가장 핵심적인 의미다. 그 새가 과연 어떤 단위를 동작을 말하는 건가? 지금 요즘처럼 기본 앞굽이 이게 하나 새인가? 앞굽이 아랫맞기가 새인가? 어디까지가 새인가? 앞굽이 아랫맞고 몸통 지리까지 나와야 새인, 요 앞굽을 하나의 새로 보느냐? 요런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정적인 모양새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작 정사진으로 하나 착착 찍어놓은 동작, 그 동작은 아니다. 그거보다 오히려 비디오에 가까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면서 막고 지르는 동작까지 연결되는 것까지 하나의 우리가 무협지에 나오는 초, 1초, 1초하고 1세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1년의 공방에 연속된 기술 한 세트 한 방 서로 주고받는 1합, 1초, 1세 거의 같은 개념. 그러나 그 속에는 역시 동작의 폼 개념도 들어있고 어떤 자세를 어떻게 취하고 이런 폼 개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동작의 원리나 활용의 원리, 법이라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가장 포괄적으로 새인 것 같다. 새법이라고 하면은 새와 법을 같이 갖는 그 법은 그 새에 대한 원리, 그 기술의 사용법 뭐 이런 걸 다 같이 말하는 것 같다. 배울 때 우리가 가르칠 때는 정세를 가르치잖아. 정확한 새, 정착된 새, 규정된 동작 그런데 기록이 들어가면 무정세가 되잖아. 그 정세를 가지고 기록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실세 기본을 잃어버리면 실제 싸움하는데 기본을 잃어버리니까 중심이 막 흐트러지거나 동작이 엉망으로 나오는 것은 실세. 제대로 못 배웠다는 거지, 정세를. 그 다음에 파세나 작세는 이러한 폼을 어떤 순간에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허세, 실세. 허세, 페인트 모션 이런 거, 실세, 진짜 동작. 허초, 실초도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잖아. 경취. 경은 페인트 모션 주는 상대를 놀라게 하는 장면. 상대를 놀라게 하는 이렇게 주는 앞발 툭 주고 뒷발 때려 이런 게 경, 페인트 모션. 중국 무술 용어로는 가동작이라고 그래요. 가짜. 취라는 것은 이제 타이밍 보고 이제 제대로 때리는 상대를 잡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로, 투로가 있어. 세는 한 단위, 땅, 한 세트, 공방 하나. 로는 우리 품새에서 로 개념은 좌우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맞고 지르고 갔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 이게 한 로라고 보면 돼.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무술의 이 투로는 품새는 하나의 품새가 한 2개나 3개나 5개나 이런 로를 가지고 있어. 그건 뭐냐면 작은 단락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당시 품새가 완전하게 발전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잘랐어. 그리고 그 당시의 품새들이 대개 연무선이 단순해요. 이거거나 뭐 이거거나 단순해. 그래서 로로 이렇게 나누지. 그 다음에 투로는 전체 하나의 이제 품새 투로라고, 그 품새 자체를 투로라고 하니까 지금 중국 품새가 로 개념이 이제 없어. 다 이 개념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간단하게 나눠져 있었던 것 같다. 시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거는 언제? 시경은 주나라 시대 이야기야. 주나라에서 벌써 수박이 있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문공중이에 대한 얘기. 문공중이는 전국시대 진문공을 말해요. 전국시대 이야기야. 잡는다. 이런 뜻. 유술 같은 박이 될 수 있고, 무는 속박. 박. 그 다음에 칠박이야. 때리는 박이야. 그런데 그것을 설명한 그 부분에 안사고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박은 이수격지. 손으로서 그걸 때리는 거다. 손으로서 그걸 치는 거다. 격자를 딱 써놨어. 그래서 타격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박은 치고 박는 것이 위주다. 수박이라는 것은 도수박투, 맨손으로 싸운다의 말을 줄여서 수박이. 공수박투. 마찬가지로 이 공수라는 말은
중국 무술사에 아주 초창기부터 나옵니다. 한나라 때부터. 한나라, 진나라 그 전부터 나와요. 공수. 공수는 왜 공수라는 말이 나오냐면 무기를 잡은 손에 대한 반대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 없다는 뜻이에요. 무기 없는 손이 도수, 공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라데를 공수도라고 하는데 그게 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아주 옛날부터 보편적으로 쓰던 단어였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술을 하는 것이 유행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시범 같은 형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창술, 봉술, 금술을 이렇게 품새로 보여주는 지금 중국 무술에 시범단이 다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송대의 투자 무술, 품새, 투로, 품새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냐. 그리고 송대의 관수박, 수박을 구경하는 것이 유행을 했는데 그런 기록이 많이 보여요. 관수박. 고려 시대의 후반기에 관수박이 유행을 하죠. 그래서 이거 서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중국 무술사의 시대 구분을 보면은 너무 평양에 가. 평양에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조 중심으로 가니까 아주 편안하지. 뭐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 한나라 시대, 뭐 남북조 시대, 그다음에는 뭐 수당 시대, 뭐 이렇게 수박 시대. 수박이라는 용어와 수박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나오는 시대를 수박 시대라 또는 고대 무술이라고 하고 춘추 전국 진나라 한나라 원나라까지 우리나라 고려 시대까지죠. 원나라까지를 수박 시대로 본다. 이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분류하는 거예요. 헌법 시대는 중기 쪽을 명대라고 보는 거예요. 명나라 시대의 권법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권술시대, 근대무술, 청나라와 민국시대다 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탁탁 칼로 두부지 않은 듯이 자를 수 없지만 그 핵심을 놓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봄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역사를 명료하게 볼 수 있는 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 구분이 연대적으로 엄밀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수박시대는 보수박투 경기를 위주로 하는 치고받고 싸우는 군대에서 붙여보고 고려사에도 나오면 누가 누구를 이겼고 몇 번 이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선국권 경기였던 거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투로가 발달되지 않았다. 있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약간 원시적인 그런 형태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록으로도 투로가 많이 발달됐다는 것을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무술의 형태를 보고 쉽게 옛날에 오늘날 태권도가 똑같은 모양이 있을 것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보는 역사를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삼국시대에 마치 품새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권법시대는 기술과 수련 방법이 이제 좀 맨손 무술이 발달합니다. 발달하면서 투로가 이제 확 발전을 해요. 그게 권법시대다. 그래서 기호신서라든지 무해도보 통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아까 권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투로가 있었다, 품새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 청나라 때 들어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이 명대까지도 무술은 권법시대까지도 무술은 무기무술이 중심이고 보조적이잖아. 인문 뭐 이런 거 소리 하고 있거든. 그런데 권술 시대에 들어오면 이제는 맨손 무술이 무예 수련의 중심으로 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술을 소비한다. 무술을 실용적으로 군대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 문화생활로 이제 소비하는 무술을 배우고 싶으면 가서 배우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그래서 건강, 호신, 문화 친위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유파 개념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활개장이야. 너희는 뭐야? 우리는 장난꾼이야. 뭐 이렇게 각자 자기들의 이름과 특색을 드러내고 그 외에 이제 선전하고 자기들의 그 우수성을 주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술과 도인, 양생, 철학, 사상 등이 결합해서 무술의 이론화, 철학화, 사상화가 이루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맨손 무술이 무술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거지.
양진방이 이야기하는 근대 무술의 핵심은 무기중심 무술에서 맨손 중심 무술을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 옮겨왔다는 그 속에 깔려있는 배면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와 맥락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근대 무술이 이제 소비형 무술, 대중 무술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권술은 수박처럼 막 치고박는 그런 형태, 박투 경기 위주에서 품새 위주로 금강, 호신, 교양, 시로 변화된다. 기본 철학 사상이 결합. 특히 양생술, 건강을 위한 운동하고 싸움을 위한 권법하고 결합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무술이 이제는 전문화, 뭔가 어떤 특색을 갖는 거, 상업화, 선전하고 광고하고 막 이렇게 뭐 도장 차리고 이런 게 이루어져요. 교양화, 이 철학 사상이 나오니까 무술도 자기가 하면서 뭔가 좀 서야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 거. 그리고 수련청이 과거에 실제로 상류청이나 식자청이나 부유청에서 무술을 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무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양로선의 양가 태국권이 북경에 나타나면서부터죠. 자, 그럼 문파, 엄청나게 많은 문파들이 폭발합니다. 온갖 종류 뭐 이름만 붙이면 문파예요. 개구리파, 뭐 쭈꾸미파 이런 것도 막 나오는 거야. 그다음 지역파, 각 지역별로의 무술의 그 발전. 그래서 뭐 산성권, 산동권, 뭐 광성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품새, 그다음에 이론이 이제 그 전까지는 무술 이론이라는 건 뭐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이론이 많아져 이제 뭐 철학이 나오고 뭐 막 나와. 그 과정에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무기무술의 이론이 권법에 적용되는 거. 특히 창술과 곤술의 이론이 들어오는 거. 대표적인 게 점주이론, 점주이론, 점과주이론, 권술과 공수의 동작과 도인양생 기본이 결합됩니다. 그래서 내외 겸련 겸수라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나는 이게 무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무술과 서양의 스포츠, 서양의 투기의 차이가 뭐야? 뭐 여러 사람이 다른 이야기 막 하고 뭐 예의가 좀 예의는 다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동양의 무예에서는 내외 겸수, 안과 밖을 같이 수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외 겸수가 뭐란 말이야? 연기, 기를 단련한다. 혹은 권수를 배울 때 웅기법을 배운다. 기를 돌리는 거, 웅기법을 배운다. 이게 기와 힘의 만남. 그래서 나중에 많이 보게 되는데 왕종학의 교육 원론에 허령정명 기침단전, 기를 단정에 내리고 온몸은 힘을 쫙 빼고 몸을 바르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무술들 수련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고 건강에 좋고 정신적인 것을 우리가 지도한다 하는 이런 것에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현대 무술에 있어서 무술의 가치와 특성, 정체성, 수련의 어떤 그 목적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전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확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북방의 권수를 묶어서 장권이라는 하나의 품새 체계, 하나는 아니지만 장권도 일리 기초 장권, 그다음 경기 장권, 뭐 프리스타일 장권 이렇게 있어요. 있지만 거기에 지금 하나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엑기스가 되는 건 다 모았다는 거지. 그리고 그만큼 대동소이하다는 거지. 남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것을 묶어서 지금 남권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냈거든. 이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대동소이하더라. 무술이라는 그 근본 자체가 좀 동성과 유사성이 강하다. 정신의 교육으로 가치가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가치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다음에 전통 사상, 도가 사상, 유가 사상, 뭐 주역 사상 이런 사상 이론, 양생, 기 이론이 도입이 되고 무술 이론이 사상과 철학화가 이루어진다. 다양한 권술법화가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장권, 난권, 퇴근권으로 이렇게 좀 수렴되면서 정리가 되는 과정.
그다음에 무술의 경기와 스포츠와 현대사회 피할 수 없는 과정이죠. 그래서 긴 역사에서 보면은 수박이라는 박주 경기에서 프로 정식으로 왔다가 이제 현대 스포츠로 이제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